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서늘했다. 그는 그 꿈에서 깼을 때 이마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래, 내가 허락받고 싶은 건 결국 당신한테였구나. 정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깜빡였다. 내가 뭘 잃을지, 뭘 얻을지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온 건가. 그는 손에 쥔 반지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아직 열리지 않은, 그리고 아직 건네지지 않은 약속이었다. 결국 그날 밤 정연은 아이들을 불러 앉혔다. 나 너희 엄마 평생 사랑했어. 지금도 그래. 근데 난 지금도 살아있다. 앞으로도 살 거고. 아들은 이를 악물었다. 아빠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작스러워요? 왜 우리랑 상의도 없이? 정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너희가 어렸을 땐 내가 지켜야 할 게 너희였어. 근데 지금은 나도 나를 좀 지켜야 하지 않겠니? 은주는 그날 이후로 매일 전화를 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정연이 올 때까지, 정연이 결정할 때까지. 그 기다림이 오히려 정연의 마음을 더 흔들었다.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나를 편하게 해주지? 왜 죄책감보다 따뜻함이 먼저 떠오르지? 정연은 다시 은주와의 약속 장소로 향한다. 그곳은 처음 만났던 공원 벤치였다. 그는 작은 반지 상자를 품에 넣었다. 아직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결정을 내릴 생각이었다. 미수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은주야, 넌 나를 받아줄까? 아이들아, 너희는 날 용서할까?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늦은 겨울 저녁, 바람이 유난히 매서웠다. 정연은 모직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차갑게 반짝이고 가로등은 그를 따라 길게 그림자를 늘렸다. 이제는 끝을 내야 할 때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결심을 앞둔 오늘, 그는 다시 40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다. 은주와 마지막으로 헤어지던 날, 늦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군대 입대를 앞둔 자신이 그녀의 앞길을 막아선다고 믿었기에. 은주야, 내가 널 잡아도 될까? 아니면 보내야 할까? 그는 속으로만 묻고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 침묵이 결국 이별이 되었다. 정연은 그날의 은주와 지금의 은주를 동시에 떠올렸다. 그때의 나는 겁쟁이였지. 말 한마디 못했고 결국 내 손을 놓았지. 이번엔 그러지 않을 거야. 이번엔 잡을 거야. 그날 그는 은주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흰 식탁보, 은은한 조명, 그리고 창밖으로 내리는 눈. 은주는 와인잔을 가만히 잡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정연 씨, 오늘은 표정이 다르네요. 그래 보이나? 네. 뭔가 결심한 사람 같아요. 정연은 웃었다. 맞아. 결심했어.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은주의 눈이 커졌다. 은주야, 나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 너랑 같이 남은 시간 살아보고 싶다. 상자 속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반지가 있었다. 은주의 손이 떨렸다. 정연 씨 진심이에요? 응.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의 아들과 딸. 그들은 이 결혼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연은 결심했다. 이번엔 도망가지 않겠다고. 며칠 뒤 아이들을 집으로 불렀다. 얘들아, 오늘은 내가 말할게. 그는 단단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빠가 이기적이라고 해도 할 말 없어. 근데 난 너희 엄마 그리워하며 10년 살았다. 앞으로도 그리울 거야. 그렇다고 남은 인생을 다 비워둘 순 없지 않겠니? 딸은 울었다. 아들은 이를 악물며 눈물을 참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입을 열었다. 그럼 아빠 행복하세요. 대신 엄마 잊지 마요. 정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잊지 않을 거다. 잊으려고도 하지 않을 거고. 며칠 후 은주는 편지를 보내왔다. 손글씨로 또박또박. 정연 씨, 나도 무서웠어요. 당신이 나 때문에 가족과 멀어질까 봐. 근데 당신이 끝까지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그 편지를 읽고 정연은 오래도록 창밖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미수가, 나 이젠 조금 살아도 되지?
정연과 은주는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대신 조용한 바닷가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다. 파도가 잔잔히 밀려오고 석양이 붉게 물들었다. 은주야, 우리 앞으로 어디 갈까? 글쎄 어디든 같이만 가요. 정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이란 게 참 길고도 짧구나. 사랑도, 그리움도, 후회도 결국엔 모두 나의 일부였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난 다시 살아간다. 그날 밤, 정연은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꿈속에는 미숙도, 은주도 함께 있었다. 둘 다 웃고 있었다. 그 웃음 속에서 그는 오랜만에 마음 깊은 평화를 느꼈다.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살며시 불어왔다. 정연은 은주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달째였다. 새로 마련한 작은 아파트, 채광이 좋은 거실, 그리고 매일 아침 커피 내리는 소리. 그는 여전히 낯설었다. 하지만 낯설미 싫지 않았다. 이게 다시 사는 거구나. 은주가 주방에서 말했다. 정연 씨, 이번 주말에 딸이랑 점심 같이 먹자고 하던데 어때요? 정연은 신문을 보던 손을 멈췄다. 이번 주말, 갑자기? 갑작스럽진 않잖아요. 아버지랑 이야기 나누고 싶다잖아요. 정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딸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내가 행복하면 애들은 불행해질까? 내가 웃으면 미숙을 배신하는 걸까? 내 선택이 애들을 상처 입히는 건 아닐까? 신문은 손끝에서 조금씩 구겨졌다. 카페 겸 레스토랑. 정연, 은주, 그리고 딸은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앉아 있었다. 아빠, 잘 지내죠? 그래, 잘 지낸다. 정연은 어색하게 웃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저 불편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한 번은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서.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은주 씨, 솔직히 처음엔 반대했어요. 근데 아빠가 웃는 게 오랜만이라서요. 정연의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다. 며칠 뒤, 은주는 새 식탁을 사고 싶다고 했다. 우리 집에 맞는 걸로 바꾸면 어떨까요? 정연은 무심히 대답했다. 그냥 쓰지 뭐. 괜찮은데. 은주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 그냥 쓰자는 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바꾸고 싶은데. 정연은 답답함을 느꼈다. 또 이거구나. 괜히 건드렸다. 심리 독백 남자의 후회. 내가 말을 못하는 게 문제지. 말을 하고 싶어도 자꾸 삼키게 된다. 이게 내가 60 넘어서도 못 고친 성격이구나. 그날 밤, 그는 혼자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물었다. 다음 날 저녁, 정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은주야, 어제 말이 좀 그랬지? 미안해. 은주는 부드럽게 웃었다. 아니에요. 정연 씨, 원래 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먼저 말해주니까 좋네요. 정연은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다.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풀어야지. 아들도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아왔다. 작은 호프집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며 아버지, 요즘 행복하세요? 정연은 잠시 잔을 내려놓았다. 행복, 글쎄다. 근데 덜 외롭다. 아들은 조용히 웃었다. 그럼 됐죠. 저랑 누나, 이제는 반대 안 해요. 대신 아버지도 우리 쪽에 좀 더 마음 써주세요. 그 말에 정연은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다. 봄비가 내리던 저녁, 은주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정연 씨, 나 그때 왜 떠났는지 아직도 궁금하죠? 정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나도 잡아줬으면 했어요. 근데 당신이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냥 나 혼자 놓았어요. 정연의 손이 떨렸다. 그때 그는 말할 수 없었다. 지금은 말해야 했다. 미안하다. 정말로. 4월의 어느 날, 둘은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길을 걸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웃음소리가 곳곳에 울렸다. 은주가 말했다. 정연 씨, 우리 늙어서 이렇게 손잡고 걸을 수 있을 줄 몰랐죠? 몰랐지. 나 같은 놈이 이렇게 다시 웃을 줄이야. 둘은 오래도록 그 길을 걸었다. 정연은 다시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은주가 차를 가져다 놓았다. 따뜻한 녹차 향이 방 안에 퍼졌다. 미수가, 보고 있니? 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너랑 보냈던 시간도, 이 사람과 보내는 시간도 모두 내 삶이다. 창문 너머 봄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정연은 오래도록 그 바람을 맞았다.